예, 생산 운영 관리 활동. 생산 운영 관리 활동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축이 생산 시스템의 설계 구축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 시스템의 운영 통제, 컨트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 과정, 제품의 설계라든가 공정 설계, 생산 능력 결정, 입지 선정, 이 공장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설비 배치, 작업 설계와 작업 측정,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 설계와 구축을 잘 해놔야 원가를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처음에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생산 공장도 뭐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원가가 시간이 걸리고 작업 동선이 많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트 푸시가 되겠죠. 작업도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연간 총괄 계획, 그리고 이거는 제품의 관리와 제품 재고 관리와 원재료의 재고 관리까지 다 포함된 개념들이에요. 또 생산 일정을 어떻게 잘 짜느냐. 뭐 공장이 뭐 하나,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호떡집 같은 데는 뭐 간단하겠죠. 또 아니면 뭐 떡볶이집 같은 데도 간단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떡볶이 분식점에도 뭐 떡볶이도 만들고 순대도 팔고 뭐 잔치국수도 팔고 튀김도 팔고 그러면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품질을 일정하게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유지 관리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33쪽에 12-3번에 생산 시스템 설계 구축과 운영 통제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결국은 생산 시스템의 이 제품 설계 같은 거죠. 그죠? 제품 뭐 아파트를 설계하거나 제품을 설계하거나 다 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 거예요. 공장 설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입지에다가 공장을 어떻게 짓고 설비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 생산 시스템의 설계 구축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공장은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관리 통제를 해야 피드백을 받아서 또 시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러겠죠. 생산 관리 활동의 출발은 수요 예측이다. 그렇죠. 당연히 결국은 수요가 뭐예요? 판매 예측하고 똑같은 거. 판매 예측이 되면은 그거에서 전체적인 생산 계획을 예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단위에서의 작업 계획까지 이루어지는 거겠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은 정성적인 기법. 이것은 어떤 수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사장이나 또 이 관리자의 경험적, 주관적으로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qualitative method라고 그러죠. 그죠? 정성적, qualitative. 정성적은 뭐예요? quantitative. 많이 들어봤죠? 정성적 기법은 조금 부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기도 해요. 왜? 의사결정대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정량적 기법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울 때는 이 정성적 기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죠. 또 어느 때는 이거보다는 수많은 경험을 했던 전문가의 느낌이 더 정확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량적 기법, 과거의 수치 자료를 근거로 예측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경영 통제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 기록 관리하고 하면은
뭐 1년치, 월별 데이터, 매일 데이터 또는 주간 데이터 이런 것들을 1년치를 통합하고 아니면 3년치, 5년치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뭐 예측을 하기가 쉽겠죠.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이겠죠. 이제 시스템 설계 구축 측면을 보면은 이제 구조가 제품이 설계되면은 여기서 제품 설계는요. 제품 디자인 설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제품을 만들 것이냐를 정하는 것도 우리가 제품 설계라는 개념 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설계, 제품을 공정에서 어떤 순서로 만드느냐, 어떤 기계를 쓰고 어떤 기계를 쓰고 공정 배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 설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설계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설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 이거는 뭐냐면 연간 몇 개를 만들 것이냐, 뭐 한 달에 몇 개를 만들 것이냐, 이거 우리가 보통 캐퍼시티라 그러죠. 캐퍼 그러죠. 그래 이게 결정되면은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위치를 정해야죠. 입지 선정.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이런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할 시절에 공장을 뭐 그 주로 경상도 지역에 배치했다 그래가지고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이제 악용하고 있는데 입시 선정의 이치로 보면은 그 당시 부산이 우리나라 최고 1위 항구예요, 그죠? 여러분들 부산 가봤으면 알겠지만 부산 앞바다는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큰 배들이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항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제 철광석이라든가 또 코어크스 같은 걸 수입해 와야 되는데 큰 배들이 되려면 동해안에 가까운 데 공장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더 하면은 창원 공장이나 구미 공장 이런 데서는요. 그때만 해도 북한에서 비행기로 폭격이 불가능한 지역에다 공장을 졌어요. 그러니까 창원 공장은 창원 뒤에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데. 그러나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서해안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의 그 논밭을 다 갈아가면서 공장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뻘들이 뭐예요? 얼마나 깊어요? 해안선이. 그죠? 썰물이 쭉 빠져나가면 뭐 수십 킬로씩 빠져나가는데 거기도 어떻게 큰 배가 접안이 가능합니까? 이 인천 지역만 해도요. 인천에는 큰 배들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매년 바닥을 파 올려놔가지고 모래 쌓인 것을 파내야 그나마 좀 큰 배들도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경제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광양제철소 그 입지가 상당히 엉터리였었죠. 여러분들 혹시 광양제철소나 그 가보세요. 뻘에 그냥 엄청난 파일을 박아가지고 공장을 짓는데 포항 제철 짓는 것보다 원가가 뭐 3배에서 5배 정도 더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설비를 어떻게 배치해야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입지나 설비를 고려해서 생산 능력이나 공장 설계를 달리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계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것을 작업 설계 측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경우에 장단점, 생산 능력을 키우려면은 자 보세요. 우린 좀 아까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생산 능력을 캐퍼를 키우면은 공장을 크게 짓고 생산 실력을 넓혀서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주의에 올라가서 경쟁자가 시장 진입이 어렵죠. 대량 생산으로 단위당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나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캐퍼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생산 활용하는데 50%도 못 쓴다고 30%도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비효율적이 되겠죠.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는 공급 과잉 많이 만들어 놔봐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잘 안 팔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원가가 단가가 떨어지면은 그죠? 생산해서 팔면 팔수록 적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키우는 것은 좋지가 않다 하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 입지 선정의 한 예를 내가 이제 포항제철 예를 가지고 들었고, 우리나라의 이제 공장이 그 경부 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에 이제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경인공업단지가 그래도 가장 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인천에 요새 이제 공장단지들이 자꾸 저쪽으로 넘어가고 충남 쪽으로 넘어가고 또 안산 쪽으로 넘어가고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소비자 수요에 가장 가까운. 그래야 뭐 수송 비용들이 적게 발생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입지 선정의 직접 요인은 생산 투입 요소의 공급 비용, 공정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기술, 공급 비용 이게 판매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시적인 환경 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시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 일본과 한국의 물류 비용을 보면은 일본은 뭐 4.9% 전체 이제 가격에 한국은 6.47%인데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6.47%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한반도에 뭐 운하를 놓느냐 해가지고 물류비용을 오히려 높이려고 하는 엉터리 정책을 핀 적이 있었죠. 그 인천의 그 아라뱃길 같은 경우가 저 건설한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상업용 배들은 전혀 다니지 못하고 있죠. 그냥 관광지.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 자전거 도로밖에 안 되고 있어요. 무려 4조 원이라는 큰 돈을 썼는데. 요거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와 또 요건 그리고 그 화이트 삭스의 셀룰러 필드의 그 야구 경기장을 보여주는 건데, 요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는 1914년도 이제 100년도 더 됐죠.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 단지에 있고, 그래서 요 보시면은 주차 시설도 좋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화이트 삭스는 셀룰러 필드는 뭐예요? 고속도로 옆에 주차 시설, 어마어마한 주차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카고 컵스가 우승도 많이 했고, 야구로 보면은 그 소위 화이트 삭스보다 훨씬 잘하죠. 화이트 삭스는 100 몇 년 동안 겨우 한 번 우승했을 정도로 야구 실력은 형편없는데, 이 입지적 선정 때문에 오히려 화이트 삭스의 관람객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입지 선정의 중요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되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그 고척 돔경기장 있죠. 진짜 어떤 놈이 정했나 엉터리죠. 거기는 도로 접근도 어렵죠. 거기 더군다나 경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일대가 다 마비돼 가지고 주차할 공간도 없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고척 경기장을 거기다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엉터리예요. 설비 배치 설비 배치도 상당히 이제 공정 효율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데,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흐름이나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업무 흐름에 따라서 시설을 배치하는데, 공정별 배치, 제품별 배치, 생산물 위치 고정인 배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옆에 그림을 보고 바로 설명을 하면은, 자, 공정별 배치는
그 회사 공정이 선반 공정, 절삭 공정, 드릴 공정, 연마 공정, 조립 공정 해서 납품하면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선반은 이게 뭘 깎는다는 얘기예요. 철이나 파이프, 철덩어리를. 그래서 이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도 흘러가는 구조로 공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별 배치는 그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반, 절삭, 드릴, 연마, 조립, 출고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어떤 제품은 선반, 드릴, 연마 이런 순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제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제품 수요가 생산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공장 기계들을 그 제품 라인에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품별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고정형 배치라는 게 있었죠, 그죠? 생산물 위치 고정형 배치 같은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배를 만든다, 조선 큰 배. 그리고 그 배 만드는데 가서 기술자나 그 기계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와야 되겠죠. 그 뭐 축구장 3배 정도 크기 되는 배들도 이제 38만 톤급 이런 거 나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여요, 그죠? 그런 경우나 큰 공작 기계 만들고 이럴 때는 결국은 기계와 사람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설계, 직무 설계, 작업 시간 측정. 이거는 뭐 아주 디테일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 내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무 설계는 그 작업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자가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를 쫙쫙쫙 만들어가지고 구체적 작업 리스트와 순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시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거는 뭐 벌써 테일러 때부터 시작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에 의해서 작업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뿐만 아니라 그 공장 레이아웃도 이런 개념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 연구나 시간 연구에서 표준화 작업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와 의해서 생산되면 완전히 뭐 공장 자동화가 됐던 사람이 했던 일정한 제품의 수준이 생산되게 되겠죠. 생산 시스템의 설계 구축. 이건 다 이제 서로 관련이 있어요. 공정 설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공정의 특정 부분에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요 일을 또 어떤 단위로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요 일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표준화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토탈적 관점에서 직무 설계도 이루어지고 작업 설계도 이루어지고 하는 겁니다.